안녕하십니까. 이번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바마 케어의 지속 여부죠. 정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 의료 보험을 규정한 그런 법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 케어는 보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겨도 치료를 안 받겠다. 난 자연 치유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힘에 기대하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서 그거 보험 들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 벌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한 사람 보험 하나도 안 들죠. 아픈 사람만 전부 보험에 들어오죠. 그럼 보험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낮은 보험료를 받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보험들의 경쟁에 의해서 보험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화당 측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가 강제로 보험에 들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사회주의적인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한테 전부 보험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새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트럼프는 내가 되기만 하면 그거 바로 없앤다. 뭐 이래갖고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 개인이 보험을 들지 않을 자유를 제한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손을 조금 들어주기도 했죠. 근데 이제 법이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이제 정식으로 입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보통 사람, 저같이 교사죠, 저는. 그러니까 주 공무원이고, 시 공무원이고, 가장 보편적인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좀 좋은 회사 같이 아주 좋은 보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구려 회사 같이 아주 나쁜 보험도 아닌 그런 가장 보편적인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거는 미국 시민의 92%는 보험을 받고 있고, 약 5% 정도는 극빈자 보험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숨기다 보니까 고지고대로 냈다가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보험을 내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소득도 숨기고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 제 경우에 비춰서 진짜로 어떤 보험이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증들입니다. 4가지나 되죠. 이게 뭐 4가지나 되나. 그거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뉴욕시하고 공무원 노조, 우리 같은 공무원 노조가 맺은 계약에 의해서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보험료로 한 달에 약 18불 정도를 냅니다. 의료보험료, 우리 전 식구래야 2명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공무원의 경우에 대학을 다니는, 혹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는 29세의 아이들까지 부모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보험증을 보면,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는데, 제일 싼 거는 HMO라는 보험인데, 그거는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 코페이가 전혀 없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대신 제약이 붙죠. 의사한테 갈 때
반드시 주치의가 어느 의사 가라 정해주면 그 의사한테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GHI라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GHI는 코페이라는 걸 의사한테 갈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래전 카드라서 최근에 이번 달에 올라서 이게 이제 15불에서 3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면 무슨 병이든 무슨 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30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전하고 스페셜리스트 경우에는 40불, 그 다음에 랩에 그 피검사를 하고 그러면 20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의사한테 한번 가면 피검사하고, 피검사 물론 랩에다 내는 거죠. 의사한테 내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50불 정도를 내는 거죠. 이건 의사 만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혜택으로 뉴욕시리하고 이제 맺은 계약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술이냐 종류에 상관없이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가든 얼마를 입원해 있든 상관없이 제 경우에는 수술 한 건당 200불을 내면 됩니다. 200불이라는 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미국 실정에 비춰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조금 옛날 거라서 여기는 300불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머전시 룸에 가면 150불에서 50불로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룸에 가면 무조건 50불 ER.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든 아니면 미국은 그 동네에도 급하면 갈 수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이머전시 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길 가든 50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익스프레스 급이라는 게 제 약카드입니다. 그래서 약을 사야 될 때는 이 카드로 이용해서 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굴 RX라는 건 이건 프라이빗에서 하는 그런 어떤 디스카운트 카드인데, 혹시라도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약카드로 해당이 안 되는 카드를 현찰로 사야 될 때, 뭐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있었죠. 그럴 때는 이런 가게에 가서 디스카운트 카드를 사용해서 사면 가격이 한 10분의 1만 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그 프라이빗이니까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같은 약이라도 같은 곳에서 사지만 어떤 플랜을 통해서 사냐에 따라서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이 아주 비싼 약의 경우에 제가 먹는 약 가운데 한 달에 1000불 정도 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을 컨트롤하는 약 중에 그러니까 그 인슐린 주사로 안 가고 약을 먹으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약의 효능을 맥시멈 시켜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달에 1000불씩 됩니다. 그런 거를 살 때도 저는 제 경우에는 한 달에 15불, 그게 이제 한 달분에 15불, 무조건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값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한 10분의 1에서 뭐 싸게는 50분의 1, 그 정도의 약값을 내게 됩니다. 그 제약회사하고 우리 보험하고 맺은 컨트랙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보험을 받는다. 미국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전부 그 메디케어를 받거든요. 그 메디케어를 받는데 그 메디케어 역시 플랜이 A, B, C, D로 돼 있어갖고 뭐 입원을 하느냐, 아니면 의사한테 가느냐, 아니면 약을 사느냐, 뭐 이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코페이가 있어서 그 코페이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따로 또 있고,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공짜로 그런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받은 약의 그 산 약인데 동네 약국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을 일주일분을 받았는데 약이 그 가격이 68불 69전이죠. 근데 저는 4불 6전만 내면 됩니다. 무조건. 나머지는 보험회사하고
이 제약회사하고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요. 저는 4불 6전을 내고 일주일분 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이 좀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 그게 이제 또 대통령 선거 제도의 또 이번에 또 하나의 그 쟁점이기도 한데, 미국은 그 신약 개발을 많이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100개라면 하나가 성공을 할까 말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성공을 했을 때 그 특허 기간은 뭐 20년인가 30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또 다음 약을 만들죠.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그 약값을 받으면 같은 약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죠. 도저히 뭐 살 능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특허를 다른 나라에 팔 때, 혹은 약을 수출할 때, 뭐 미국에서 반값, 혹은 4분의 1 값, 뭐 어떤 약은 심지어 10분의 1 값에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약을 사면 쌉니다. 같은 약이라도. 재밌는 현상이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약인데 그 약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면 싸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편 주문으로 캐나다나 인도 같은 데서 그 복제약을 사오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약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좀 약값이 비싼데 저는 이 약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병원 그 청구서 내용이 이제 저한테 카피가 옵니다. 왜냐면 의사들이 내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막 청구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당뇨병이 있어갖고 3달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죠.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뭐 이런 거 자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풋닥터, 그 밟아주는 의사하고 안과 의사한테 또 보내죠. 가는데, 그래서 1년에 글쎄요, 한 5, 6번 정도 의사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가 217불 청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어마운트 빌드하고 어마운트 얼라우드는 틀린 얘기입니다. 빌드는 의사가 내가 보기엔 이 정도로 받아야 돼. 그리고 청구하는 청구 금액이죠. 그래서 뭐 누가 수술을 했는데 100만 불이 나왔다. 그건 청구 금액이죠. 청구 금액하고 지불 금액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약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하고 이 병원하고 어떤 컨트랙을 맺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amount allowed 그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돈은 84불입니다. 의사한테 내가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한 데 대해서. 근데 이제 코페이가 제가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코페이는 제가 내야 되는 돈이고 32불. 그래서 30불은 그날 그 자리에서 과거에는 이게 15불이라고 앞에 그 카드를 보고 말씀드렸죠. 근데 15불이 한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격이라서 최근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보험회사 재정이 나빠져서 그런지. 그래서 32불인데 30불은 거기서 내고 2불은 이제 나중에 그 혈액검사 그 비용이 청구되어 올 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제 비용은 20불입니다. 그때 이제 붙여서 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의사 한 번 만나면 제 경우에는 50불은 들어갑니다. 근데 뭐 50불이 큰 돈이라 그러면 큰 돈이지만 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미국이랑 한국의 기본적인 의료보험의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100불 이하 네가 내라. 네가 부담을 많이 해라. 왜 그러냐면 그 정도는 네가 내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도 병원을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가는데 그러니까 100불 이하는 네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아주 큰 돈 100만 불, 1000만 불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그 보험에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500불 이하짜리는 네가 해결하고 네 돈으로 뭐 2만 불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500불만 너는 내고 나머지는 우리 보험회사 해결해 준다. 이게 미국식 보험이죠. 자잘한 건 네가 내라. 그래서 하여간 그 보험회사는 의사한테 52불을 줬습니다. 근데 뭐 이게 비싸다 그러면 비싸고 안 비싸다 그러면 안 비싼 게
글쎄요,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뭐, 내과 의사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이 당뇨 전문의한테 가는 건데, 뭐 하루에 30명, 50명, 100명,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데, 우리 의사는 뭐 한 20명 하루에, 그래갖고 제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30분 이상 둘이 앉아서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돈값은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는 32불을 냈죠. 그래서 이제 토탈 62불이 여태까지 나갔다. 이게 뭐냐면, 우리 패밀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간 걸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뉴얼 맥시멈. 이게 뭐냐면, 치료비가 얼마 들든 상관없이 나는 여기까지 부담하면, 그 다음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 4,550불 이상 낼 수가 없고, 코페이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밀리 전체에서 9,100불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리메인더 남은 거 제가 내고 남은 금액 앞으로도 내가 큰 병에 걸렸다 그래도 내야 되는 부담액은 4,518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수술보험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수술보험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주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근데 수술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500불이면 큰 돈이지만 또 이게 뭐 평생에 한 번도 못 써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리미트가 탈취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로는 그게 예전에는 200만 불 맥시멈 리미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미국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맥시멈이 있다. 그래서 그 맥시멈까지만 부담하면 그걸 넘어가는 금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험에서 해결할 문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하고는 다른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갔다 오면 이런 결과서가 저한테 옵니다.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의사가 어떻게 청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다 의사들의 그런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7월 6일 날 저희 의사한테 앤토니 정 의사는 아주 유명한 뉴욕에서 유명한 당뇨 내분비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한국 분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 하시는 분인데 저도 알아보다가 미국 뉴욕 일원에서 당뇨병 치료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이분한테 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분이어서 더 좋죠. 말도 잘 통하고. 이분이 이제 이런 치료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랩 서비스는 뭐 이런 소변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베릭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닥터한테 갑니다. 보통 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요번에는 전에 검사했던 거에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2달 만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 디덕터블은 얼마고 코페이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의사가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받아갖고 가끔 이민자 의사들이 이런 미국 시스템 잘 모르고 치료도 안 했는데 치료했다고 막 올리고 뭐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뭐 의사 라이센스도 뺏기기도 하고 벌금 뭐 몇백만 불씩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엉성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랄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없고 뭐 의료보험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데더라 아니면
치료를 못 받는 데더라. 아니면 재미교포가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대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료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악명이 높죠. 그런데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실인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지로 미국에서 정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체류자들이라서 보험을 제대로 안 들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혜택을 못 보고 또 직장이 있다 그래도 한국계 직장은 보험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민의 92%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고 물론 거기에 어떤 혜택이 나는 모자라 그러고 코페이가 너무 많아 그러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죠. 반면에 코페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죠. 저만 해도 HMO로 가면 코페이라는 건 없죠. 근데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좋은 그런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한국식 사회주의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보험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것이 하나의 이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약값을 낮출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이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의료보험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거나 무슨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이런 거는 미국에서 제대로 제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보험을 사거나 물론 보험이 조금 비싸긴 하죠. 개인이 보험을 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월 1,000불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그만큼 벌어야죠. 미국의 평균 국민소득이 6만 5천 불이니까 한국의 2배가 넘으니까요. 그걸 고려하면 또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또 왜 의료보험이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제 평범한 시위 공무원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바마 케어, 또 오바마 케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화당 측인 자본주의적 생각,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죠. 물론 저같이 그냥 평범한 공무원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이민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안녕히 계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